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가덕이나 아주 어려운 싸움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저렇게 심하게 흔들어대니 어떻게 대선이란 그런 전쟁판에서 싸움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외곽에서 흔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주 내뱉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후보를 흔들어대구나. 이렇게 좀 안 된 마음이 앞섭니다. 일단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좌파 집권 종식이라는 그런 아주 큰 목표, 대의를 위해서 좀 후보의 허물도 덮어주고 약점도 좀 눈을 감아주고 꼭 자기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우파 진영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 진영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하나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만, 우파 진영은 다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늘 분열과 분쟁이 마치 트레이드마크처럼 우파 진영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 당대표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무슨 윤핵관인가 뭔가 이렇게 줄곧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유튜브 가운데서도 일부 농객들은 정말 죽도록 윤 후보와 가족들을 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이 벌어지고 나니까 알고리즘도 그런 활동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런 의심과 의혹이 자주 들기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제 성정을 밀어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윤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입을 좀 다물어주고,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줄 수가 없으면은 그래도 입을 좀 다무는 편인,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보면 참 특별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작 승부가 결정됐다고 생각해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이제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파는 정말 분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분열 때문에 결국 이 당파성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의 선봉장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과제는 좌파 치하에서 영원히 다들 잘 먹고 잘 살아가라 라는 그런 덕담을 저는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좌파 치하. 그 사람들은 적당히, 또 그 사람들도 적당히 자신들과 협조할 수 있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들 어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런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을 보고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날이 쓴 건설적인 비판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를 만든 털튜버, 일부 편파 언론, 그리고 윤핵관이 주축이 되어서 정권 교체의 선봉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윤 후보와 정책도 다르고 후보 가족 비리를 쉴드 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내년 2월 초가 되면은 전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관건 선거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여의치 않습니다. 박근혜 사면 문제도 여권의 이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낸 홍준표 의원의 그런 상당히 감정을 좀 자제하고 그렇게 날이 선 부분을 많이 가린 상태에서 낸 겁니다.
제가 홍 후보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수로 윤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쪽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윤 후보는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의원은 정치판에 오래 계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관한 한 홍준표 의원도 때로는 너무 순진한 말씀을 하신다. 너무 과한 말씀을 하신다. 무슨 수로 압도적인 차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다 만들어지는 건데 설령 압도적인 다수로 윤 후보가 리드하고 있더라도 이기더라도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것쯤은 홍준표 의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빙 승부를 벌리다가 승부가 한쪽으로 기울다가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차이로 승리를 거두다. 이런 공식이 이런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것은 홍 의원도 다 저는 알고 있을 거로 봅니다. 정치판에서 한 해 두 해 활동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선 의원에다 부산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의원이 12월 20일에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서병수 의원은 비교적 현재 캠프 내부 사항을 좀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인보다도 내부에 돌아가는 그런 속사정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서병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듯해서 처음부터 마뜩찮았습니다. 파리 때나 하이에나라며 비판하던 그런 윤핵관들은 어찌 못하면서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당대표니 하며 명찰을 내밀고 있는가. 기왕에 모셔왔으면 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윤핵관으로 곁에 두고 있지 않는가. 기왕에 하겠노라 수락했으면 왜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이 되지 못하는가. 하물며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이 되면 품위가 손상이라도 되는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총괄선대위원장과 당대표는 한 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속내를 더는 숨기지도 못하겠다. 이까지 이제 읽으면은 상당히 분열이 심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역 위원이 이 선대위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일 건데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분열적이구나. 아니. 하지만 내가 몸과 마음으로 섬겨온 당인데 어찌리 망가질 수 있는지 하도 분통이 터지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사다리 꿍쳐놓고 있는 선거 캠프부터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파리 때나 하이에나 같은 윤핵관의 소굴을 정리하지 않으면 조만간 누가 되었건 당대표처럼 뛰쳐나갈 자들이 저를 이을 것입니다.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의원들은 전원백의종군하고 당직 또한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온 자리에서도 뒤돌아선 자리에서도 서로 욕만 퍼붓고 있지 않나. 성실한 직무수행이란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하으니 어차피 죄다 징계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리해야 될 당무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작금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이 판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 서병수 사선 의원이자 부산시장을 역임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야말로 윤 캠프 내부회가 아주 아수라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분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해도 이번 선거는 질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또 하늘이 감동해서 이기게 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싸우는 것은 농공행상,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라도 한 자리 할까 생각해서 이렇게 박트게 싸우는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만은 서병수 의원의 이야기를 더 이상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제 같은 사람들은 벌써 파장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판세를 이렇게 잘 못 읽고
이번 선거가 한국의 현대사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선거인지를 그렇게 의미를 도출해낼 수가 없으면 그동안 정치인들을 뭘 했냐 이야기죠. 제가 잠시 공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죄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지 이익만 챙기는 놈들이 우글우글하더구먼요. 그래도 군인들이 조금 나았습니다. 군인들은 그래도 애국심이 좀 강하더구먼요.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을 좀 집어 밀어 넣을까? 이런 궁리하는 사람들이 죄다 그냥 짝 깔리더구먼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할 겁니다. 예.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파장입니다. 서병수 의원 입에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맛이 완전히 간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나라가 이번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번 선거 져면은 다시 재기 못합니다. 선거법들이 다 바뀔 텐데 어떻게 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지금 농공행상을 누고 이전 투구를 벌리는 그런 거를 지금 보고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란 말이죠. 참, 뭐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국민들이 정말 불쌍한 건데, 정말 참 다들 이렇게 인생들 살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인생들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예. 나라가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에 있고 이번 선거를 지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보이는데 얼마나 죽을 고생들 하겠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는 뭐 윤핵관인지 똥핵관인지 아니면 무슨 땅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야기예요. 자꾸.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야기예요. 어떻든 우파는 분열로 망하는데 확실히 망해야 될 것 같죠. 이건 내가 볼 땐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무글무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분명히 집니다. 100%.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